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훈쌤입니다. 저번 주 수업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포물선,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냥 저랑 말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뭘 배웠죠? 그렇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렇죠. 포물선의 접선에 관해서 배웠어요. 위치관계 세 종류의 관계가 나오는데 만난다라는 관계에서 특수한 상황, 접하는 상황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총 세 가지로 배웠었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연습 문제까지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뭘 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포물선의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좀 PC를 좀 잠깐 만질게요. 네, 포물선의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물선의 접선이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예고했다시피 이 접선의 성질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보고서 주제로 할 법한 친구들 있잖아요. 물론 이 자체가 주제가 될 수는 없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다면 아마 그 친구를 주제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주는 내용하고 우리 문항 푸는 것까지 한 다음에 수업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접선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총 3개의 성질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만 나타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말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 군데에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가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몇 가지 정도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뭘 말하는 거냐? 초점에서 포물선이 있는데 초점에서 이미 한 점에 대한 접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저 H라는 지점이 항상 어디 위에 있다? H라는 지점이 항상 꼭지점에서의 접선 위에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축인 거죠. 자, 지금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포물선이 주어졌을 때 이미 한 점에 대하여 접선을 그었어. 그리고 초점에서 그 접선에 뭘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은 그 수선의 발이 항상 어디에 있다? 꼭지점에 대한 접선 위에 있다. 그림으로 보면 Y축 위에 있다. 좀 쉽게 외우시려면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선 항상 Y축 위에서 만난다. 자, 요거 증명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보겠어요? Y제곱 이퀄 4px 두고 그 다음에 요거 A, B 두고 접선을 그렸을 때 그 다음에 이 친구 수선의 발 내리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기울기 줘서 할 수도 있고 미분을 해가지고 주어져서 초점 지나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면 A, B로 해도 되고 기울기가 M이다 인 친구를 이용해서 해도 좋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점을 찾아주면 항상 H의 X좌표가 항상 0이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한번 시간 나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성질이에요. 자,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Y제곱 이퀄 4px 포물선이 주어져 있고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아마 P, 0이겠죠? 그러면은 초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뭐가 되느냐? 기울기는 잘 모르지만 P, 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그럼 얘가 점 2개에서 만날 거예요. 뭐랑? 포물선이랑 점 2개에서 만날 겁니다. 그때 요 두 점에 대한 뭘 보면? 접선을 보면 어떻게 맞는다? 항상 수직으로 맞는다. 그 와중에 어떻게 수직으로 맞는다? 준선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성질입니다. 자, 조건이 좀 까다롭죠?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포물선의 두 교점에 대하여 두 교점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인데 항상 어떤 선 위에서 만난다? 네, 준선 위에서 만난다라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가 가장 중요해요. 이 지금 흰색으로 선생님 표시해놨는데 빨간색, 주황색으로 더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게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사실 확장되느냐? 광학적 성질까지 확장이 돼요. 자, 광학적 성질까지 확장이 되는데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뭘 말하는 거냐? 한 점에서의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뭘 이었냐? F와 P를 이었어요. 그 다음에 P에서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 요 선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접선이 이 각을 어떻게 한다? 항상 이등분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등분한다. 자, 그러면 이 이등분하는 성질이 중요한 건 이등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나중에 광학적 성질로 어떻게까지 유도될 수가 있냐면요. 자, 어떻게 그어볼 거냐? 선분을 제가 선생님 연장선을 그어볼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은 선분을 그려볼 겁니다. 자, 요 선분과 요 선분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준선에 수직으로 그었기 때문에 지금 축, X축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자, 사실 이렇게 되면 각 갖다 밝혀줄 필요도 없겠네요. 둘이 어떻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냐? 자, 평행하다라는 성질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 놓고 막 꼭지 각까지 딱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접선에 대하여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구나. 선생님 정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평행한 선이 그려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빛을 하나 쐈다고 얘기하면 요 지점에 대해서 접선이 있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게 되게 같아지게 빛이 나갈 텐데 그 각이 딱 주어지면 뭐랑 평행하더라? 축이랑 평행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쐈을 때 우리가 축과 평행하게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요. 사실 거꾸로 모두 알 수 있느냐? 이쪽으로 빛을 쏘아 보내면 혹은 음파를 쏘아 보내면 전파를 쏘아 보내면 항상 어딜 향해서 나아간다? 저 초점을 향해서 반사돼서 나아간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자, 광학적인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왜 이 친구가 중요한지 알겠죠? 자, 고르게 뿌리거나 한 곳으로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것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성질을 익혀 두시는 거 이따가 문제에서도 볼 거고 요거 익혀 두셨으니 이번 세 번째 친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네,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방금 금방 넘겼는데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굉장히 안테나 같이 생긴 친구예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무슨 사진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이게 태양광 집열식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광식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을 모아서 빛을 모아서 발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태양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했느냐? 선생님 옆에서 그림을 살짝 그려서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 평면도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울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거울면, 이 거울 포물선 면의 초점에 관을 길게 놓는 겁니다. 그 관을 길게 놓고 그 관 안에 뭘 통과시키게 하느냐? 액체류를 통과시키게 해요. 그러면은 빛이 포물면에 닿고 어떻게 되겠느냐? 자, 초점으로 모이겠죠. 그런데 이 방향에서도 모이지만 이 방향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와도 모이고 계속 모이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지겠어요? 열이 모이게 되니까 매우 뜨거워지겠죠. 얘를 이용을 해서 뭘 돌리면? 네, 터빈을 돌리면 뭘 할 수 있다? 발전을 할 수 있다. 발전기를 돌릴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접선의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성질, 특히 그 세 번째 광학적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태양광, 태양열 발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이용한 거예요? 모이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타워 형태예요. 타워. 이거는 뭐 사실 포물면이 아니라 입사각, 반사각에 대한 성질인데 이렇게 거울을 달아놓고 빛을 쏘면 이 빛이 어디로 가게? 타워의 딱 꼭대기에 가게 부딪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얘처럼 뭐가 되겠어요? 한 곳으로 계속해서 여기에도 달고 여기에도 달고 여기에도 달았는데 한 곳으로 계속해서 모이게 되겠죠. 그럼 또 똑같이 뭘 할 수 있어요? 열을 모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형태예요. 이 형태가 사실 첫 번째 봤던 친구랑 거의 흡사한 형태죠. 똑같이 얘도 평면도를 보면 이 형태랑 똑같이 가운데 있는 저 친구에 부딪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열을 모아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좀 적정 기술로 이용을 해서 사실 소규모화해서 뭐 도하냐면은 그 태양열 조리기구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건데 가운데 빛을 혹은 열을 모아가지고 온도를 한 110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끓일 수 있어서 우리가 조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내는 성질이나 아니면 균질하게 퍼뜨리는 성질로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모아보는 성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고르게 뿌려주는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요 평면도를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태양열, 태양광을 집중시켜서 모으는 거잖아요. 지금 빛이 어디 있을 때? 요 밖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빛이 어디 있을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여기 초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에서 빛을 쏴서 면에 부딪히면 항상 뭐랑 평행하게? 축이랑 평행하게 가니까 우리가 특정한 벽에 무언가 빛을 투사시킬 때 자동차의 전조등처럼 딱 일직선상으로 빛을 투사시켜야 될 때 요런 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겠다? 빛을 쏘아볼 수 있겠다. 이제부터 머리는 조금 쉬셨을 테니까 여기서는 책 많이 안 봤죠? 선생님 얘기 듣느라 책 많이 안 봤을 테니까 자, 이제부터 교과서 펴고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요겁니다. 포물선 y제곱 이퀄 2x 위의 점과 직선 y 이퀄 x 플러스 5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문제 쉬운 것들 좀 풀어볼 텐데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사실 점 놓고 뭐 놓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림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y제곱 이퀄 2x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y제곱 이퀄 4px 타입의 모양이니까 p가 몇인? 2분의 1인 친구의 모양이니까 2분의 1, 자, 기억 다들 하시고 계시죠? p, 2p 1 지나는 축이 x축이고 원점이 꼭지점인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예요? x 플러스 5와의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점 P는 어디 있고 여기 위에 있고 x 플러스 5 어디 있고 그림을 그리면 아마 대충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죠. 이렇게 있는 선과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무엇?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최소값 어떻게 구해야 됐었느냐? 자, 2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평행 이동시켰었겠죠. 평행 이동시켜서 딱 만나는 요 부분까지가 뭐가 되고
네, 최소값이 되고 지금 파란색으로 연두색으로 그은 요 길이는 항상 뭐보다 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보다 항상 길이가 크니까 가장 짧은 친구는 접할 때이다 라는 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접할 때인데 요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얘랑 접할 때니까 얘의 뭐 정보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접선을 구하기가 쉽겠다? 여기 앞에 있는 기울기 친구를 이용을 하면 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기울기 몇이니까? 자, 1이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왜? y제곱 이퀄 4px에 대하여 우리가 기울기 m을 놓았을 때 접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y 이퀄 mx 플러스 m분의 p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m 1로 주어져 있고 p 2분의 1인 걸로 찾아놨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맞습니까? 자,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y 이퀄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얘와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용해서 구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이용을 해줘서 구하면 아마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 점이나 잡으면 되죠. 뭐에? 이렇게 긋나 항상 길이는 똑같으니까. 자, 뭐 0,2분의 1 같은 친구 놓고요.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5 이퀄 제로, 그 다음에 0,2분의 1 해서 뭐와 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0, 2분의 1 넣으면 이게 뭐가 되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2분의 9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 루트 2분의 9, 뭐 4분의 9 루트 2. 자, 답 맞나요? 자, 혹시 제가 계산을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좀 남겨주세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땐 여기에 나왔어요. 자, 요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웠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보면 조금 더 다르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원점이고 x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의 초점을 F, 준선을 L이라고 하자. 포물선 위에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 요 B, A, B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고 점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해달래요. 자, Q의 좌표를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HQFP가 마름모임을 보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1단계, 2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건 1단계를 해결하는 것이 2단계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한번 첫 번째 단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친구를 얘라고 놓으면 자, P 미지수 하나 이용을 해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뭐로 놓을 수 있고 y제곱 이퀄 4p x로 놓을 수 있고 우리가 사실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한 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무슨 점이니까? 포물선의 접점이니까. 그러면은 접점에 대한 친구. 공식 선생님 외우라고 했었죠? 요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와요? by 이퀄 2px 플러스 a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구해달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으니까 점 Q의 좌표를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직선에 대한 뭘 구하면 X 절편을 구하면 우리가 Q라는 점을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절편이기 때문에 Y좌표는 0일 거고 자, Y좌표 0일 때 X값 구하려고 했더니 뭐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Q 좌표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A, 0이 된다. 자, 두 번째 문제 HQFP가 마른 모임을 보이세요. 자, 요 점 났고 요 점 났고 요 점 났고 사실 요 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지금 P 놨으니까 준선 뭐가 되고 X 이퀄 마이너스 P가 되고 H는 X 좌표가 뭐이고 마이너스 P이고 Y 좌표가 몇이고 B인 점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가 H점이 된다라는 걸 아주 뻔하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마른 모임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른 모임을 보이는 방법 굉장히 많지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그렇죠.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의 길이,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 자, 얘 뭐예요? 좌표상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A 플러스 P가 되네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 여기와 여기가 다 뭐가 된다? A 플러스 P가 됨을 보이면 되겠네요. 자, 뭘 이용을 해서? 좌표를 다 놨으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사용을 하면 A-P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근호 안에가 A 플러스 P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까지 사용을 하면 얘를 얘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변수는 어떨수록 좋다? 항상 적을수록 좋다. 자, 두 개 놓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나로 바꿔주자. 이 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A, B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혹은 접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사실 식 맞는 거 하나 찾아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넣어서 보면 얘를 변수가 3개나 있는 이 친구를 사실상 뭐가 있는 걸로? 2개가 있는 걸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pa 더하기 p제곱 더하기 4pa가 되는데 얘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사실상 뭐가 되니까 a 플러스 p의 제곱이 되니까 안에 제곱과 제곱근 풀어주면서 길이 몇이 된다? 여기 다 근호 있는 거네요. a 플러스 p가 된다를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도 a 플러스 p가 됐으니까 이쪽도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a 플러스 p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요거는 지금 뭘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 딱 하나 이용했네요.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거 요거 이용을 했었네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뭔가 성질은 아무것도 이용을 하지 않고 요 접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솔루션 2. 자, 지우고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놔서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 아주 친절하게 잘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2번 문제만 주어졌다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좀 봤으면 좋겠느냐. 기본적으로 포물선에 대한 기하적 성질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접선에 대한 성질, 뭐 광학적 성질을 포함한 그 3가지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해볼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마른 모임을 보여볼 수 없겠냐. 마른 모임을 보이는 건 뭐만 하면 끝난다고 했어요? 요 네 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요것만 보이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접선을 그었고 아까 초점에서 점까지 그은 선분, 그 다음에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선분, 요게 접선이 어떻게 된다라는 성질? 2등분한다는 성질 알고 있었죠? 자, 요게 지금 접선에 대한 성질 케이스 3번 이용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포물선에 대한 기하적 성질도 사용을 할 수 있죠. 포물선은 어떤 점들의 집합이니까? 길이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지 않아도 얘네 둘의 길이는 항상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요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가 길이가 다 같아요 라는 걸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케이스 3번 성질 이용하려고 했으니 한 번만 더 이용을 해볼게요. 얘와 얘는 무엇이니까? 항상 평행하니까 이 각과 여기 각 P, Q, F 각은 항상 어떻다? 그렇다. 어떻다? 같다. 왜? 둘이 무슨 각이니까? 억각이니까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억각이어서 같다를 만들어주면 새로운 삼각형이 하나 보이는데 요 Q, F, P 삼각형이 보여요. 요 삼각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 각이 같아요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PF 선분의 길이는 QF 선분의 길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말로 했고 여기서부터 좀 써보도록 할게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요렇게 되면 우리가 뭐까지 밝혔느냐? 2개, 3개까지 같다라는 걸 밝힌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성질 하나만 더 사용을 하면 요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지난다고 했죠. Y축 위의 점 지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쭉 이어지면 어디까지 나타나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 그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아까 케이스 1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꼭 만난다. 접선에 대하여 여기에서 꼭 만난다. Y축 위에서 만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네 둘도 절반 되니까 이거 그리고 각 이등분선이니까 당연히 뭐겠더라? 수직이게 만나겠더라. 그럼 여기도 수직이고 선생님 여기도 수직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2가지 삼각형을 볼 수 있는데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자, 2번째 QF와 QH가 같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왠지 당연히 보이겠죠? 자, 아니죠. 자, 1번 뭐가 같다? 일단 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R이라는 지점이 없네요. 여기를 R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QR이라는 선분은 공통선분이 되고요. 자, 2번째 뭐가 같아요? 각 QRH와 각 QRF가 같아요. 그 와중에 뭐 도로 같아요? 90도로 같아요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자, 무슨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자, RH라는 선분과 RF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예요? 삼각형이 2개가 합동이라서 QF와 QH가 같아요 라는 성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접선에 대한 성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을 해줬더니 또 똑같이 모임을 밝힐 수 있었어요. 마름 모임을 밝힐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기하 문제를 해결할 땐 좌표로 놓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기하적 성질을 충분히 이용을 하는 것도 좋다. 그 2가지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하면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이용하라고 힌트를 준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안 주어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문제죠. 3번째인가요? 네, 3번째 문제 맞네요. 오늘은 문제가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풀고 오늘은 제발 50분 안에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50분, 52분, 53분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갔잖아요. 그게 조금 미안해서 오늘은 최대한 일찍 끝내주려고 해요. 자, 문제 몇 개 남았냐면 하나, 둘, 3개 남았어요. 금방 할 것 같아요. 한 문제당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3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콜 3x 플러스 5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포물선에 접한다. 자, 포물선에 접한다. 자,
K만큼 평행이동한 이 선이 평행이동 선이자 뭐예요? 접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에 관한 관점에서 선을 하나 해석하고 접선에 관한 관점에서 선을 하나 해석하면 뭐가 나온다? 둘이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y제곱 이퀄 4px 타입이니 자, p는 몇인 거? 1인 포물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접선, 기울기 값을 모르네요. 자, 기울기 값을 모르네요. 자, 식 하나 기억하셔야죠. mx 플러스 n분의 p꼴 y 이퀄 mx 플러스 n분의 p 1꼴이죠. 이 친구가 뭐랑 똑같대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거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대요. y 이퀄 3 x 마이너스 k 플러스 5라는 친구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풀어 헤쳐서 수를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뭐임을 찾아줄 수 있느냐, m이 3임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왜?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숫자까지 나오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3분의 1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둘이 어때야 된다고 했으니까,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3분의 1이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순서대로 발견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5는 뭐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항 시켜주고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5니까 3분의 14 나오고요. 요거 3k 나오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k 이퀄 9분의 14라는 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하니까 기분이 좋죠? 45분 안에 꼭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치워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포물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이 친구가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y1 곱하기 y2의 값을 구하세요. 이 친구도 아마 좌표평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 풀어보면 좋고, 이 친구 역시나 솔루션 방법이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선생님이 풀어보려고 했겠죠. 아까는 식만 이용해야 되는 간단한 식이고, 아까 전전 문제에 풀었던 것처럼 이 친구도 뭘 이용을 하면, 접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하면 다른 방식으로, 뭐 꼭 쉽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았어요. 자, 일단 y제곱 이퀄 8x, p가 몇인 타입? 2인 타입의 포물선이 되는 거죠. 자, 2,4를 지나는 x축이 대칭축인 8x. 네,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친구. 그 다음에 점이 2개가 주어졌어요. 점이 2개가. x1, y1이라는 P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그어봐야 되겠네. 요쯤 이렇게 Q점 2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친구가 접선을 2개 그으면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또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두 접선이 항상 어떻다? 수직이다. 접선이 항상은 아니고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y1 곱하기 y2 값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좌표를 줬으니 좌표에 대한 친구로 뭘 이용해 볼 수 있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접방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여기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 되니까 y1, y 이퀄 4x 플러스 x1이라는 첫 번째 접선, 요 친구 L1을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 L2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긴 거겠어요? 네,
똑같이 생겼지만 y1, x1이 아니라 y2, x2겠죠. y2, y는 4x 더하기 x2인 걸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무슨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요 값을 구해야 되느냐? 당연히 무슨 성질을 이용을 하겠어요? 그렇죠. 기울기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하겠죠.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 두 기울기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요 성질을 이용을 하겠죠. 자, 얘를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세요 하면은 y1분의 4 라는 친구가 기울기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y2분의 4가. 자, 그러면 둘이 어떠니까? L1과 L2는 서로 수직이므로 두 기울기의 곱 y1분의 4와 y2분의 4의 곱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y1 곱하기 y2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6이 된다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 내용을 바로 활용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요렇게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자,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요거 아까 봤던 성질 중에 뭘 말하고 있느냐? 자, 요거네요. 요거 두 번째 친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요. 근데 아까 뭐였어요? 이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여기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이 만나는 두 점을 이으면 뭐가 되겠어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를 유추해낼 수 있다고요. 자,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y equal m x 마이너스 p가 될 거라고요. 자,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위의 점이고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x를 구하는 방정식 타입이 아니라 뭘 구하는? y를 구하는 방정식 타입으로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y1, y2를 구하는 거예요. y에 관한 방정식을 찾아야 되고 두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x 자리에 y에 대한 식을 대입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뭘로 바꿔주고 x는으로 바꿔주면 자, m분의 y 플러스 p 이퀄 x가 돼서 그 친구를 어디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y제곱 이퀄 m분의 8y 플러스 8 이거 뭐야? p가 아니라 요게 p가 아니라 2겠죠.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대입해 주니까 플러스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y 제곱 마이너스 n분의 8y 마이너스 16 이퀄 제로의 두 실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y1과 y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곱 y1 곱하기 y2는 뭘로? 개수의 비로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에 대한 성질 요거 수직 만나는 아까 케이스 2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다른 방식으로도 그리고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이런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 작업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죠. 퇴근 본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네, 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y제곱 이퀄 4px 위의 점 p, 2p 이거 딱 우리 포물선 잘 그리려면 찍어야 되는 점이네요. 그래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얘를 구하는 과정을 풀이 과정을 만들어 달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나 p, 2p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자
포물선을 그리려면, 쉽게 그리려면 찍어야 되는 이 점을, 그리고 포물선을 그린 다음에 뭘 그려줘야 돼요? 접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왜?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봐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PR과 RQ에 대한 길이의 B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P, EP,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뭘 이용을 해서?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 PY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PX 플러스 P라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 알아냈으니 우리 무슨 절편 구하면 끝나는, 자, X절편, Y절편 구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자, Y절편 구하면 X가 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Y절편 2PY는 여기 0 넣으면 2P 제곱이 나오고 Y는 P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 아마 0, P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절편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여기 두 번째 과정이 되겠죠. X절편까지 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Q점을 구해야 되니까 구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X절편 구하면 Y값에 0 넣어야 되잖아요. 2P X 플러스 P 이퀄 제로가 돼야 되니까 자, X 이퀄 마이너스 P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P, 제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잘 보면 알겠지만 P의 제곱, P의 제곱, 루트 씌운 거잖아요. 루트 2P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P의 제곱, P의 제곱 할 거니까 루트 2P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 RQ, 루트 2P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RP, PR 뭐 나왔어요? 루트 2P 나왔었죠. 값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쉽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번 R Q분의 R P R은 루트 2P분의 루트 2P 1입니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사실 얘가 둘이 서로 어떻다라는 거, 같다라는 건 사실 이거 말고 접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풀 수 있었냐? 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P 그리겠죠. 길이가 같고 이 접선이 이 각을 어떻게 하고 2등분하고 평행하고 억각이니 같고 그러면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 되고 여기도 같은 삼각형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케이스 2 성질에서 뭐까지 있었어요? 이거 직각이에요 까지 있었으니까 뭐예요? 여기 어떤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삼각형 PRQ와 삼각형 P가 여기고 여기 F라고 써야 되겠네요. 초점이니까 P가 아니라 다시 보면 FRQ는 네 뭐랑 합동이냐? 삼각형 FRP랑 3번이 아니라 삼각형이네요. 마음이 급해요. 둘이 어떠니까? 합동이니까 당연히 뭐와 PR과 RQ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RQ분의 PR은 뭐다? 1이다.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아까 접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하면 사실상 이 계산 과정이 전혀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자, 맞습니까?
자, 요게 오늘 마지막 문제였고요. 선생님이 좀 두서없이 급하게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잘 기억을 더듬어 놓으시고요. 교과서엔 정리할 수 없으니 종이 하나 마련을 해서 작성을 해서 놓으시면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등교 계약으로 바뀌었을 때 보고서 쓸 때 이런 성질들을 기하적 성질들을 사용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거 이제 염두를 해둘 수가 있겠죠. 보고서지도 물론 돌아가서도 또 할 거지만 다양한 기하적인 기하 내용의 성질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보고 문항도 이런 문제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배워보면서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